3월 27일 미국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시장에 확 꺾였는데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금리 발작이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오늘 그날 시장을 뒤흔든 충격의 실체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하루 만에 무려 마이너스 1.73%. 시장의 첫 번째 경고등이 딱 켜진 거죠. 근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요,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무려 2.15%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시장의 공포가 이거 단순한 우려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죠. S&P 500 지수마저 1.67%가 빠지면서 결국엔 3대 지수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어마어마한 매도세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의 하락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S&P 500 지수는 이미 5주 연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서서히 달궈지는 냄비처럼 조정 국면에 슬금슬금 진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3월 27일의 충격이 바로 그 뜨거워진 냄비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공포의 연쇄 반응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날 시장 붕괴는요, 마치 정교하게 세워둔 도미노 같았어요. 자, 첫 번째 도미노.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면서 유가를 확 밀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도미노. 잠자던 인플레이션 공포가 벌떡 깨어났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게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채권 금리가 막 치솟으면서 투자 심리를 완전히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결국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이 연쇄 반응 보이시죠?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의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구체적인 숫자가 바로 이거예요. 배럴당 $110. 브렌트유가 이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러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깨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확 뒤덮기 시작한 겁니다. 유가의 이 충격파는 곧바로 채권 시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보세요. 안전자산의 기준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4.43%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굳이 위험하게 주식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안전한 국채만 사도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네? 이렇게 된 거예요. 투자자들의 마음이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시장에선 이런 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금리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자체도 좀 무섭죠? 말 그대로 채권 금리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듯 치솟으면서 주식의 가치를 짓누르고 위험한 자산에 돈을 넣으려는 심리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는 현상인 거죠. 3월 27일 시장은 바로 이 금리 발작을 제대로 겪은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모두가 다 같이 손해만 봤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는 언제나 희비가 엇갈리죠. 기회를 잡는 승자가 있고 위기를 맞는 패자가 극명하게 나누기 마련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에너지 섹터로 물려들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요, 금리 상승에 가장 약한 기술주와 소비재 섹터가 그대로 추락했죠. 특히 기술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요. 미래의 성장 가치를 현재로 땡겨와서 평가받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그 가치가 더 크게 할인되니까 이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 희비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보세요. 발레로 에너지, 옥시덴탈 같은 에너지 기업들은 4~5%대 급등하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끌던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런 빅테크들은 정말 힘없이 무너졌죠. 특히 로켓랩이나 스타벅스처럼 앞으로 잘 클 거야 하는 기대가 컸던 종목들은 그 충격이 훨씬 더 깊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아니, 그럼 이 잘 나가던 기술주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걸까요? 각각 이유가 좀 있습니다. 메타는 안 그래도 거시경제 때문에 힘든데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판결이라는 악재까지 겹쳤고요. 테슬라는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사람들이 비싼 차를 사겠어?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장 전체가 위험을 피하려는 분위기에 휩쓸렸고 로켓랩처럼 아직은 성장이 더 중요한 작은 기업들은 이런 금리 급등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대체 무슨 일이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날의 폭락이 기업의 본질 자체가 흔들린다는 위험 신호였을까? 아니면 그냥 한번 시끄럽고 지나가는 소음이었을까? 이 말의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딱 꿰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불을 붙였고 그 공포가 금리나 기대감을 박살내면서 결국 주식시장의 가치를 강제로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모든 원인과 결과가 정말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죠.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건 기업의 내재 가치, 즉 펀더멘털이 망가졌다는 위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충격 때문에 잠시 시끄러웠던 일시적인 소음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가 시장 전체를 그냥 하루 동안 지배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3월 27일에 있었던 시장의 소음에 대해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외부 충격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에 올 또 다른 소음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을 뒤흔들 그 다음 방아쇠는 과연 어디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